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미래완료적으로 바라보는 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장부정리 또는 상징화 역사화의 완성,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점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이 자신의 최종적 의미를, 다시 말해 전체 나레이션 속에서의 자신의 최종적 자리를 소극적으로 미래완료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 최후의 심판의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낭비도 소모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적 편린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지금 무의미하지만 최종적인 장부 정리가 끝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는 스탈린의 논리에 숨겨진 관념론입니다. 그것은 인격화된 신을 부인하지만, 그러니까 최후의 이 심판을 내릴 만한 주체로서의 인격화된 신이에요. 그걸 부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플라톤적 천상을 타자 형태로 함축한다. 어떤 이데아적인 어떤 그 원형적 대타자를 함축하고 있다 이거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를 배가시키고 그것의 장부 정리를 담당하는, 즉 각각의 사건과 행동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타자를 스탈린의 논리에서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산당이 장부 정리, 과거 사건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렇죠. 나중에 인류 역사의 진화가 끝난 다음에 공산당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굵직한 일, 또 세미한 일들,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공산당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스탈린의 논리에서 타자는 누굽니까? 공산당이 타자입니다. 공산당. 각각의 사건과 행동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타자. 이게 공산당. 이게 공산당. 그걸 결정하는 결정적 타자.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게 다 장부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탈린의 논리에도 뭐가 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은 있다 이거죠. 자신의 그 주관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이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과거 사건을 재해석해야 되죠. 과거 사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한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축소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최후의 그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그러한 사건들이고 경험들이죠. 따라서 겉보기에 베냐민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과 관련해 스탈린주의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외면적 유사성에서 베냐민이 스탈린의 상징체계의 실제적 신경을 건드렸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실제적 신경이 뭡니까? 베냐민이 스탈린의 상징체계의 실제적 신경을 건드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함축된 진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이거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이 스탈린의 상징체계에 실제적 신경을 건드렸어요. 최후의 심판이란 관점에서 볼 때 베냐민의 관점과 스탈린의 관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서 그 과거를 갖다가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베냐민은 스탈린의 상징체계에 실제적인 신경을 건드렸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함축된 진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으로 의심을 던진 사람이 베냐민이다. 그는 또한 진보와 지배 사이의 연속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 그 진보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판단하는 게 누굽니까? 지배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진보와 지배계급의 시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 진보라는 건. 지배계급의 시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스탈린의 관점은 그 최종적인 승리가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에 의해 미리 보장된 승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베냐민이 건드린 신경이죠.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에 의해서 미리 보장된 승자의 관점. 이게 스탈린 관점이에요. 최후의 그 과정,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그 공통점은 있지만 이거는 미리 보장된 승자의 관점이다. 이것이 바로 왜 스탈린이 단절 도약 혁명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역사에 대한 그의 관점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베냐민이 주장하는 역사 유물론은 어떤 관점이죠? 창조적 관점이죠. 창조적 관점. 스탈린주의는 어떤 관점인가요? 진화론적 관점이. 이건 미리 보장된 승자의 관점이에요.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역사는 옛 주인과 새 주인의 지속적인 대체 과정으로 인식된다. 스탈린식 장부 정리에서 객관적 죄악은 역사 발전의 법칙과 최고선을 향한 지속적 진보의 법칙의 기준이다. 스탈린식 장부 정리에서 객관적 죄악은 역사 발전의 법칙과 최고선을 향한 지속적 진보의 법칙의 기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죄악은 이거는 역사 발전과 최고선을 향한 어떤 그 진보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죄악이에요. 예, 이걸 죄로 보지 말라 이거죠. 예, 이건 스탈린식 그 역사 진보, 스탈린식 역사 진화 과정에서 스탈린식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걸 나쁘게 평가하지 말라 이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베냐민의 최후의 심판의 관점은 일련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던 자들의 관점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지된 변증법이에요. 이 모나드, 역사적 사건을 모나드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승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역사의 진보,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다 사건 하나하나를 정지된 변증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최후의 승리의 어떤 이 희생양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보는 건 아니죠. 꺾여버린 소망들의 관점, 역사의 텍스트 속에서 공식적인 역사 편찬학의 객관적 시선에 의해 입증된 역사적 위대함을 지닌 업적들의 여백 위에 익명의 무의미한 흔적을 흩뿌려 놓기만 했던 이 모든 이들의 관점, 예. 역사 편찬학자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배자의 관점 아닙니까? 이게 지배자의 시선에 의해서 입증된 역사적 위대한 어떤 혁명의 그런 이 순간들이 지닌 업적들의 여백 위에 흩뿌려진 무의미한 그 흔적들, 알아주지 않는 흔적들, 그런 것으로서의 이 사건들이 아니다 이거죠. 베냐민적 입장. 이 때문에 베냐민에게서 혁명은 지속적인 역사 발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속성이 깨질 때, 즉 승자의 역사인 이전의 역사 조직이 소멸할 때 나타나는 정지의 계기다. 예. 베냐민의 역사 유물론적 관점,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관점은 어떤 그 순간이다, 정지의 순간이다. 예. 지속 속에 존재하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모나드화된 정지적 시점이다. 바로 이 순간의 지배자의 텍스트에서 무의미하고 텅 빈 흔적으로 작동했던 각각의 미성숙한 행동, 말실수, 실패의 시도들이 혁명의 성공을 통해 소급적으로 구원될 것이고, 이 혁명의 성공이라는 건 베냐민적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혁명, 미래완료적 혁명의 성공을 통해 소급적으로 구원될 것이고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혁명은 엄격히 창조적인 행동이며 죽음 충동의
극단적 침입이다. 지배자의 텍스트를 제거하고 무로부터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함으로써 억압되었던 과거를 미래 완료 형태로 다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탈린주의와 베냐민의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 사이의 대립을 진보주의적 관념론과 창조주의적 유물론의 대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락강은 어떻게 진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항상 최고선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흐름을 통제하는 진보의 최종 목적에 대한 신념을 함축하고 있는지 이걸 지적했어요. 아까 나왔듯이 그 미리 있는 것이죠. 미리 보장된 거예요.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에 의해 미리 보장된 승자의 관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승자의 관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스탈린주의에서. 그것은 항상 공인되지 않은 숨겨진 목적론을 함축한다. 숨겨진 목적론. 숨겨진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반면 유물론, 역사 유물론은 항상 창조주의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소급적 운동을 포함한다. 최종 목적은 처음부터 각인된 것이 아니다. 사태는 제 의미를 사후에 얻게 된다. 어떤 질서의 갑작스러운 창조는 이전의 카오스에 소급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질서의 갑작스러운 창조, 이게 바로 베냐민 혁명이에요. 베냐민의 입장은 역사의 지속성을 끊어버리는 단절의 지점을 정지된 변증법의 지점으로 지향이라는 점진적 운동을 괄호 안에 넣는 순수한 반복의 도구로 간주한다. 이 지향이라는 점진적 운동을 괄호 안에 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갖다가 괄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형식. 괄호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미래완료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의미를 갖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헤겔의 반진보주의를 강조해야 한다. 변증법적 운동을 작동시키는 절대적 부정성은 역사의 영도로서의 근본적으로 비역사적 죽음 충동의 개입일 뿐이다. 변증법적 운동을 작동시키는 절대적 부정성, 이게 바로 반명제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 부정성이 있어야 돼요. A와 B의 공통점으로 C가 되는 게 아니죠. 헤겔의 변증법은. 그게 바로 헤겔의 반진보주의예요. A와 B의 이 어떤 그 장점을 본따서 C를 만든다? 이거는 반헤겔적 진보예요. 헤겔적 진보는 뭐냐? 절대적 부정성이 항상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 충동의 개입이다. 왜? 절대적 부정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충동의 개입이에요. 그래야 헤겔적 변증법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운동은 중심부에 절대적 부정성이라는 비역사적 차원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의 중심부에 절대적 부정성이라는 비역사적 차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운동의 정지는 변증법적 과정의 주요 계기이다. 정지해야 돼요. 진보하면 안 돼요. 진화하면 안 돼요. 정지해야 돼요. 이른바 변증법적 발전은 무로부터의 시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다시 말해 전제된 내용을 소급적으로 무화시키고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재창조하는, 재구성화, 재해석하는 데 있다. 변증법적인 발전을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운동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지속적인 변형의 흐름으로 간주하는 통속적 관념. 이거는 A와 B, C 이런 그 관념은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변형의 영원한 순환이라는 이러한 유사 변증법적인 관점이 스탈린식 진보주의 관점이죠. 스탈린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스탈린주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정확히 공산주의자 자신의 주체적 위치다. 스탈린주의는 이러한 그
유사 변증법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산주의자 자신의 주체적 위치가 또 있다. 그들은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곧 두 죽음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는 숭고한 대상인 대상 A다. 공산주의자들의 몸은 숭고한 대상 A예요. 그들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자연의 힘의 평상적 순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어떤 그 상대적인 몸이 아니라 절대화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체는 평범한 물리적 신체 너머의 숭고한 신체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평범한 물리적 신체 너머의 숭고한 신체다. 공산주의자. 스탈린주의에서 공산주의자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상 A의 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가 역사를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판단이 해결적인 어떤 변증법적인 관점에 있지만 해결의 변증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 그들은 절대적 부정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 부정성을 고려하면은 그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희생됐던 모든 개개의 개인과 사건들에 대해서 혁명적인 의미를 줘야 돼요. 새로운 의미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상이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과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주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베냐민이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이에요. 자, 오늘 스탈린주의와 베냐민의 그 혁명적 관점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